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서울대가 정시 전형에서 과학 탐구 영역 두 과목을 모두 투과목으로 응시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줬던 정책을 1년 만에 폐지합니다. 서울대가 최근 2018학년도 신입학 전형 안내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적용했던 정시의 과탐 2+2 가산점을 폐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시에서 과탐 두 과목을 모두 투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모집 단위별 수능 성적 한 배수 점수 폭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는데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과탐을 2+2로 응시한 학생들의 피해를 보는 상황 때문에 폐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이 같은 변경된 내용은 지난달 말 공고했던 2018학년도 입학 전형에도 예고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극소수이긴 하지만 가산점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투과목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큰 변화가 예고되는 입시 정책은 2년 전 예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서울대의 결정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두 번째입니다. 서울 지역 6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 대한 소명 양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 서류인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 동안의 지원자 제출 서류를 대학 내와 대학 간으로 유사도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사도 검증 결과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대학은 해당 지원자에게 유사도 검증 결과에 관한 소명을 요청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와 경희대, 동국대와 서울여대, 그리고 중앙대와 한국외대 등 서울 지역 6개 대학들은 공통으로 소명서 양식을 활용하고요. 소명자료 제출 여부 등을 공유하기로 한 것인데요. 대학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제출 서류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유라고 하니까요.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교육부가 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해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 선발 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학생부 활용을 권장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체육특기자 전형 요소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체육특기자 전형 부정 입학을 줄이고 학생들이 대학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을 초중고교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또한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은 단체 종목과 개인 종목별 모집 인원을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 면접과 실기평가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게 됐는데요.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최강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에듀 입시 연구소장이신 최승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입시 일정이 끝날 때까지 매달 위기가 찾아오는데 아마 4월이 첫 번째 위기가 아마 지금 찾아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편히 먹고 3월에 우리 다짐했던 계획들과 그런 마음가짐들을 잘 새겨서 잘 극복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라벌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지도부장이신 유석용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시를 이제 1학기와 2학기,
특히 이제 고3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1학기 시험은 중간고사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학기에는 물론 이제 11월 수능이 되겠는데 지금 꽃이 피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은데 학생들은 이제 공부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지금 1학기 때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고사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이제 6월 모평까지 가고 또 기말고사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 시점에서 중간고사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동고등학교 한명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지금 생동하는 봄입니다. 물론 입시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마음도 쫓기겠지만 가끔은 꽃을 보는 여유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꽃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요새 아마 많이 졸리실 겁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도 보면 요새 좀 졸고 있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 생활로 졸음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내년에는 더 여유롭게 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연세대 산업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데이터 과학자, 스포츠 통계학자고요. 좌우명은 카르페 디엠,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랍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과학자와 스포츠 통계학자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데이터 통계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를 원래 좋아했고 수학도 함께 좋아하면서 두 분의 접점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데이터 과학이나 스포츠 통계 쪽이 좋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하는 것도 참 야무집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진로에 대한 열망, 독서, 학생부 종합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한명수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나요? 네, 자, 진로에 대한 열망, 자기 주도성, 융합적 소양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학교 활동 내내 뚜렷한 진로관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점이 인정됩니다. 학력 면에서나 수상, 학급 및 동아리 대표로서의 활동, 독서 활동 등 데이터 과학자, 스포츠 통계학자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고 수학을 기반으로 한 많은 활동, 그리고 인문사회 관련 소양 획득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볼 때 주도적으로 진로활동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음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네, 우리 또 최승혜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학생부 종합 희망학과 인문계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이 아마 논술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주력 전형이 종합 전형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종합 전형이란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본인이 이제 융합형 인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자연 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 성적이 매우 좋아서 그 융합형 인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융합형 인재의 어떤 그 인재상은 그 인문계형과 자연계형 사고를 넘나드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필을 하려면 그 본인이 선택한 희망학과에 맞춰서 자소서라든지 면접 준비를 잘 준비를 해야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유석용 선생님의 키워드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네, 독서, 과학보다 수학을 잘한다, 스포츠 통계학자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꾸준히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한 것이 이제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3학년 때 더 읽고 싶은 분야의 책은 어떤 책인지 한번 말해볼래요? 우선 기본적으로 수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싶고 인문학에 관련된 책도 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학년 1학기에는 한 3권에서 한 5권 정도의 책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한 3권 정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맞는 책이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공학의 마에스트로 산업공학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대학에서 사용하는 개론 형식의 전문 서적들 많이 출간되어 있지만 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산업공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산업공학자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하여 쉽게 설명한 책으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산업공학 개론, 세 번째로는 경영학 콘서트 이 세 권을 추천합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해 또 책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연세대 산업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한영수 선생님 75점, 유석용 선생님 50점, 최승혜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등급, 수학 1.55등급, 영어 1.72등급, 과학 2.1등급으로 평균 1.9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 1.16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역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과형 3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원 2등급, 생명과학원 2등급, 평균 2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승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그 60점이라는 성적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 성적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전교과가 1.9인데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자사고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좋은 내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수학이랑 과학은 너무 취약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내신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종합전형을 주력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이 좀 하락한 아마 그 성적이 자연계열, 인문계열 나눠지면서 성적이 좀 하락한 것 같은데 이제 3학년 때 관리를 잘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관련해서 좀 분석을 드리면 그 본인이 수학과학이 약하다고 했는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서 그게 딱 드러납니다. 그 인문계적 성향이 좀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 문제는 인문계 학생이 국어, 영어를 못하는 것보다 자연계 학생이 수학과학을 못하는 게 더욱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성적이 아마 수능 성적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정시로는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좀 제안은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어쨌든 종합전형이 주력 전형이니까 내신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3장 정도는 수능 최저 없는 카드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또 뭐 질문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 혹시 과학탐구를 물리원을 선택을 하셨어요, 학생이? 혹시 지구과학으로 바꿀 생각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아직 물리원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인문계적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고 실제 성적에서 좀 좋은 결과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물리원에 대한 준비가 아직 좀 덜 됐고 아직 내가 바꿀 마음이 있다면 지구과학원을 좀 늦었지만 그래도 고려해보는 것이 최종적으로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연세대 산업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한명수 선생님 70점, 유석용 선생님 60점, 최승혜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네, 유석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60점을 주셨어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먼저 아까 교과 전형에서 제가 이제 점수를 굉장히 낮게 짜게 주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3학년에 더 노력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3학년에서 성적을 2등급을 맞든 더 뭐 1등급을 맞든 원점수가 90점이 넘는 그러한 성취도를 가져야 된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우리 학생의 비효과 중 강점이 되는 부분은 독서가 이제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약점은 봉사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죠. 학업 역량 부분이나 경험 다양성,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독서 부분에, 봉사 부분에서는 좀 36시간은 좀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뭐 우리 학생이 또 질문할 거 있을까요, 선생님? 네, 봉사활동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봉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3학년 때 우선 봉사를 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너무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너무 많게 되면 공부에도 영향을 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교내 학습 멘토링, 또래 상담, 교회에 이제 봉사활동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교내에서도 좀 활동을 하셔서 봉사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강점과 약점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유석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교과 부분은 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비교과 부분은 제가 보기에서는 괜찮아요. 따라서 이제 수상 부분에서는 이제 과학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 부분에 경시대회에 대한 학업 역량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자율 부분에서는 이제 성적이 좀 부진한 학생들 학급 내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좀 그 내용을 좀 멘토링을 해가지고 학습 지도 관련한 기부, 재능 기부를 어떤 개별화된 사례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율 동아리에 컴퓨터 관련한 내용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봉사 같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이나 프로젝트 이런 내용들의 진로 활동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한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수 선생님은 서강대 아트앤 테크놀로지 전공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 유석용 선생님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 최승혜 선생님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을 살펴봤습니다. 한명수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부터 간단히 조언해 주시죠. 네, 자, 이 학생의 경우 자신의 꿈에 대해 수학이 과정 혹은 도구인지 목적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은 자소서를 쓸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공학 캠프 경험 등의 기초에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내용들로 볼 때 학생부 종합에 도전해 볼 만하고요. 의도하는 전공에 대해 연대는 인원이 적음을 염두하시고 고대는 인원 면에서 유리하나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일반 전형 간 복수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새 전형 간 유불리에 대해 고민하기 바랍니다. 자, 꿈에 대한 열망으로 볼 때 9명을 모집하는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스포츠산업학과 그리고 28명을 모집하는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전형 스포츠과학과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명수 선생님께서 서강대 아트앤 테크놀로지 전공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네. 자, 먼저 우리 학생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 서강대 아트앤 테크놀로지 전공이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봤나요?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산업공학에 대해 캠프를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에 수학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산업공학이 수학이라는 면을 펼치기에는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과학과는 그렇게 많은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천은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를 더해 최종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하기보다는 전공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서강대의 다른 전형과 유불리를 비교해 보십사 하는 이유로 이 전공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 서강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면 일반적인 과에 대해 합격선에 해당하는 성취도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 제출 자료인 활동 보충 자료는 학교 생활 보충 자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제목으로 볼 때 학생의 교내 생활 중 해당 전공 영역과 관련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예컨대
연구과제 수행이나 창의력 신장 활동 등을 기반으로 자신의 장점을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전형의 특성상 제가 상향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학생한테 조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연계열 수학 전공에 대해 자기주도형이나 일반형으로 준비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무엇이 꿈을 이루기에 더 적합한 준비인지 판단해 보기를 권장하며 해당 전공의 독특한 특성상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한명수 선생님께서 서강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서강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은 2012년 3월 처음 입학을 시작한 서강대에서 가장 신생 전공입니다. 창의적인 혁신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인문학, 예술, 테크놀로지 등을 통합한 교육을 프로젝트 기반 및 자기주도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인문, 예술, 테크놀로지, 융합,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사업단에 선정된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올 2월에는 교육부에서 대학 특성화 사업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교육의 퀄리티에서 최고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의 경우 두 가지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정원 중 25명을 선발하는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과 5명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일반형이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의 경우 특기자 유형이면서 다단계 전형으로 운영되며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면접 20%가 추가되어 선발합니다. 해당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형의 경우 서류 100% 일괄 합산 전형으로 단순하게 선발합니다. 해당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반영은 문이과 통합으로 반영되기에 수능 응시 과목의 구분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평가의 경우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필수 서류로 하고 있으며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에서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으로 전형명이 바뀌었지만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전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터뷰까지 잘 봤습니다. 최승혜 선생님께서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융합형 인재임을 어필을 하고 싶어 하니까 종합 전형에서는 계열별 교차 지원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계학과 쪽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지원을 하면 좀 충분히 본인도 어필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 점을 좀 잘 살려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학교 입학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셔서 혹시 작년, 재작년 선배들이 수능이나 혹시 정시로 성균관대 입학 결과를 냈다면 성균관대보다는 서강대 쪽으로 저는 좀 다시 한번 변경을 하도록 유도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성균관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 없는 카드 3장 중에 한 장으로서 활용하시면 좀 안정적인 입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석용 선생님께서는요,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이제 학생이 이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합니다. 성적대가 좀 되고,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 과목 4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가능하고요. 한국사도 4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고대는 이제 3가지 전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일반 전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요. 1단계로는 이제 서류가 100% 하면서 5배수를 뽑습니다. 따라서 이제 면접에 좀 강한 학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면접 부분도 학생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은 준비가 가능할 그런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또 서류 부분에서도 뭐 추천서는 필요 없고 자기소개서까지만 준비하면 되고, 면접 내용이 이제 본교 인재상에 부합한 역량을 갖춘 학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에 맞는 독서 활동 3가지를 더 추가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준비를 잘 한다면 고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 고민되는 점이 있는데, 네. 1번 항목
두드러지게 적은 사례나 좀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또 4번 항목에서 보면 학교마다 질문들이 다른데 그 학교마다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유석용 선생님 해주시죠. 네, 그 질문 중에 한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학생이 그 개인 과제 연구 프로그램에 그 활동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부각하고, 아니면 이제 그게 또 조금 그렇다, 이제 좀 주제에 좀 자기에 안 맞다 하면 교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아주 잘 정리된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하고 그 내용에서 했던 활동이나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개별화된 내용,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학생이 생각하고 담아서 자기소개 1번에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4번 경우는 이제 서울대만 이제 독서고 대부분이 이제 진로 활동,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곳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잘 담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우선 고3인지라 좀 급한 면도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